제주도 한 달 살이를 하겠다며 떠난 뒤 실종된 초등생 일가족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6일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관련 신고가 단 하나도 접수된 게 없는 데다가 풀어야 하는 의문점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첫 번째, 가장 궁금한 미스테리는 바로 이겁니다. 자, 실종된 조윤아 양과 부모가 타고 다닌 은색 아우디 차량 모두 사라졌습니다. 사람만 사라진 게 아니라 함께 타고 갔던 자동차도 사라진 겁니다. 제주도에 간다던 조양 가족은 완도에 입도하는 장면이 분명히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기록은 있는데 완도에서 나온 기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신고 들어온 게 정확히 언제죠? 22일 날요. 신고 주체는 학교. 학교에 지금 통보된 내용 나오는 게 체험학습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던 거죠? 5월 19일부터 6월 15일. 까지 행선지가 제주입니다, 제주. 차량이 완도로 들어간 건 언제죠? 29일. 차량 나오는 거는 지금까지 확인된 건 없나요? 네, 지금 계속 탐문 중에 있습니다. 탐문 중에 있다. 아직 찾지는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아이 학교에는 제주 한 달 살이를 하러 간다라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근데 제주도에 아직 가지도 않은 거네요. 완도에서 사라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도로 입도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도대교나 고금대교 이 가는 방향인데 고금대교를 이용한 것까지는 흔적을 경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온 내역은 전혀 있지가 않고요. 그렇다면 배에 승선을 해서 뭐 제주도 갈 수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승선을 했다라는 기록 같은 게 전혀 남아있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도 지금 들으신 대로 학교 측에는 5월 19일부터는 한 달 정도 제주살이를 하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오기로 한 날로부터 한 일주일이 지나도 이 학생이 등교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뭐 제주도에도 당연히 가지를 않았던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 완도에서 뭐 한 달 살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했느냐 그런 흔적도 보이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이 더 장기화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초등생 가족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온 가족이 한꺼번에 자동차까지 한꺼번에 없어졌습니다. 보통 실종 사건의 경우에는요. 요즘은 휴대전화를 다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행방을 쉽게 추적할 수 있는데 문제는요. 바로 이 휴대전화가 두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조양 가족은 3명 다 휴대전화를 하나씩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종 당일인 지난 31일 새벽, 지난달이죠. 이 3명의 휴대전화가 차례로 꺼진 겁니다. 전문가도 바로 이 부분을 이상하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찰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이건 정말 조심스러운 추측이고 어떤 특정한 사고라고 우리가 예를 들게요. 네. 사고가 있으면 그 사고 당시에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이 꺼질 수 있는데 딸하고 어머니의 그 휴대폰은 펜션 근처에서 이제 휴대폰이 생활 반응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 아버지는 그로부터 3.6, 7,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송곡항에서 시간 차이를 두고 이제 휴대폰이 꺼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송곡항 보니까 그게 가드 같은 게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거기 쪽은 혹시 수색을 하고 계신가요? 차량이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이라거나. 그래서 그 바닷가도 하고 지금 산도 수색을 지금 다 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물론 휴대전화는 배터리가 다 다르면 또 꺼지잖아요. 근데 또 경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3시간 간격으로 차례대로 이제 전화가 꺼졌다고 하는데 뭐 한두 가지가 이상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요즘 휴대전화가 배터리가 또 과거에 비해 좋기 때문에 잘 꺼지지도 않습니다. 적당히 그리고 다 충전만 방수가 하면요. 되잖아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휴대폰은. 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보면 엄마의 휴대전화와 같이 꺼지고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아버지의 아빠 전화가 휴대전화가 꺼지고 하는데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일단 2명의 휴대전화, 조윤아 이제 학생과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같이 꺼졌다는 말은 동시에 두 휴대전화가 방전되었을
가능성보다는 사람이 이제 인위적으로 껐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제 아까 이제 VCR에서 보신 것처럼 3시간 후에 아버지의 휴대전화가 꺼진 것은 또 별도의 요인이 있지 않았나라고 추측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자, 일단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차량과 관련된 신고 접수도 전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휴대전화가 꺼지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여자아이를 태운 은색 아우디 차량이 숙소를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라고 하는데 그 여자아이가 바로 저 유나 학생인가요? 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하. 사실 이 가족의 마지막 행적이 CCTV에 담긴 건데 본인들이 완도에서 묵었던 펜션에서 지난달 30일 밤 11시쯤에 온 가족이 나오는 이동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아이를 들쳐업고 이 어머니로 추정되는 인물이 아이를 업고 있는데 조유나 양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아버지는 그 사이에 계속 핸드폰으로 뭘 검색을 하거나 뭘 확인을 하는 모습이 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 이후에 이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본인들이 타는 이 아우디 차량 뒷좌석에 아이를 눕히고 그리고 이동을 어딘가로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행적이 지금까지 묘연하지만 이 마지막 행적이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된 만큼 추가로 이 동선을 확보하는 게 경찰의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조유나 양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엎혀서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휴대전화가 꺼졌고 차량과 사람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엎혀 나올 때 축 처진 상태였다라는 점도 경찰에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늦은 시간,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어서 잠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그런 건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나왔고 그 이후에 전화가 꺼지고 온 가족이 차량과 함께 모두 귀신같이 사라져버렸다는 점입니다. 자, 가족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정말 걱정스러울 뿐인데요. 부디 어디 건강하게 계시다가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조유나 양의 얼굴과 신상은 저희가 영상으로도 지금 보여드렸는데 부모님 얼굴은 공개가 안 됐어요. 혹시 부모님 얼굴까지 공개가 되면 제보가 좀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문제가 있나요? 네, 지금 이제 그 아동 관련해 가지고는 네. 원래 아동의 얼굴도 개인정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동 같은 경우는 실종 사건인 경우에는 아동의 동의가 없어도 아동의 얼굴을 언론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인의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아하. 그래서 부모님의 얼굴은 방송사에서 확보를 하더라도 현재 방송하기가 그렇죠. 어려운 게 네. 현실이고요. 그래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명과 차량 번호 정도만 방송할 수 있는 게 지금 법률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자, 법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어도 시청자 여러분께 공개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제한된 정보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가 보내드린 이 영상과 내용만으로 혹시라도 이 실종된 가족들과 관련해서 뭔가 실마리가 될 만한 내용을 보셨거나 들으셨거나 아시는 분은 국번 없이 182번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무사히 이 가족들 곁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